이제 2번. 문제 2번. 요즘에는 이렇게 나진 않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난 적도 있었던 거야. 아래 자료 중 하나를 활용해서 문제에 대해 두 입장 중 한쪽을 비판하시오. 하나를 활용해서 한쪽만 비판하면 됩니다. 알겠지? 2010학년도 그 새하고 토끼 나왔던 것도 그랬지. 오리토끼. 그 문제도 하나를 활용해서 한 입장 비판하면 돼.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문제가 났을 때 애들이 자료 두 개를 다 해석하고 다 분석하고 두 개를 다 비판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문제에서 그래서 하나만 활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료 1을 봅시다. 자료 1. 일단은 문제 2번을 풀 때 하나를 활용해서 두 입장 중 한쪽을 비판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 1 분석. 예를 들어서 자료 분석이 일단 한 덩어리의 내용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야. 분석하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하는 거? 비판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게 또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구성은 이제 두 단락으로 하게 되면 돼요. 자, 여기서 자료 분석을 해보면은 첫째, 자료 1을 봅시다. 1920년대 세계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과잉 생산, 제한 없는 자금 대출, 무절제한 주식 투기 등은 1929년 미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하였고 세계적 차원의 대공황을 가져왔다. 1933년 취임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채택하여 경제 공황에 대처했다. 일단은 이 자료 내용이 뭡니까? 처음에 이제 정부 개입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정부 개입이 없었어. 없었더니 결과가 뭐가 나타났어요? 결과가? 그렇지, 경제 공황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뉴딜 정책은 정부가 개입하는 거지. 그치? 정부가 이때 뭐 토목공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 댐 건설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죠. 회복돼. 우리 에어컨 좀 켜자. 근데 그래프로 보면은 이게 보면은 1933년 취임했고 1929년에 경제 위기가 나타났는데 대공황 전후의 공업 생산. 일단은 그래프 첫 번째 걸 보니까 전후의 공업 생산을 봐봐. 공업 생산을 보는데 여기서 그래프를 세 개를 하나에다가 표현을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아래 위에 가운데로 이렇게 세 개가 나타난 거야. 어떻게 되냐면 공업 생산은 1920년을 100으로 보래요. 1920년을 100. 이거 기준으로 보는다는 얘기야. 19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일단 미국을 보자. 미국은 어때? 1925년 처음 시작할 때 잔잔하다가 살짝 올라가죠. 그래서 공업 생산이 100보다 넘어갔어요. 100보다 넘어갔다는 27년, 29년 직전에 100보다 넘어갔지. 이렇게 올라간 거야, 미국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1920년대보다 20년보다 경제가 성장한 거야. 공업 생산이 더 많아진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푹 꺼져버리죠. 푹 꺼져버리고 이게 부침이 있긴 한데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이렇게 이게 꺾이는 거, 경제 공업 생산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게 이게 지금 1929년 무렵이란 말이야. 29년 직전. 그리고 1931년 이후에 살짝 좋아지다가 33년부터 이제 확 좋아지죠. 여기서 좋아지는 게 여기가 1933년이야. 이게 뉴딜 정책 이제 시행을 한 거고. 마찬가지로 독일도 1920년대 비슷하게 이게 잔잔하다가 뚝 떨어집니다. 29년에 뚝 떨어지고 1931년, 32년 정도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돼 있지.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100보다 더 커지는 거야. 1920년보다. 무슨 얘기야? 1920년보다 공업 생산이 더 많아졌다. 생산력이 더 증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어떻게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오히려 경제 공황이 일어나 있어요. 이것은 자유로운 시장을 보장을 해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정부가 개입한 이후에 더 좋아졌다는 얘기지. 정부가 개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제가 회복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사실 결론은 요거 분석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는 실업률도 이제 이거 실업률은 이제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프 모양이 반대로 나타나는 거고 결론은 이제 똑같아지는데 대공황 전후의 실업률을 보니까 어때요? 똑같이 이거는 이제 실업률을 본 거야. 실업률을 보니까 1929년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실업률이. 그리고 1932년경부터 쭉 떨어지는데 살짝 증가하기도 하고 독일도 이런 형태가 되고 영국도 이런 형태가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도 1920년이 여기서는 1920년 기준으로 본 건 아니지. 실업률 자체를 그냥 퍼센테이지로 보여준 거야. 그런데 보면은 미국은 실업률이 어디까지 증가하냐면 1929년 이후에 약 32%까지. 실업률 32%는 대단히 높은 거지. 그지? 우리가 실업률을 보통 8% 이내로 잡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 18%까지 증가하고 영국이 12%까지 증가하고 그러다 이제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1937년 정도 되면은 독일 같은 데는 거의 0% 가까이 되죠. 그리고 미국은 32%에서 약 한 14%, 15%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이거 떨어지는 걸 보면 이게 정부가 이제 개입하고 나서야, 그지? 여기가 이제 1929년 경제공황이 일어나는 걸로 보고 여기가 이제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서도 실업률에서 보듯이 어떻게 된다? 사실은 이 공업 생산이 떨어지게 되면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이제 결론은 맞잖아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경제 공황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이 감소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경제 공업 생산이 떨어지고 실업률은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부 개입 이후에 정부 개입을 한 다음에는 이 실업률이 어떻게 된다?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창출이 이제 되니까 이런 거죠. 자, 요 두 그래프를 놓고 볼 때 비판할 수 있는 게 뭐야? 얘네들이 지지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돼.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때 공업 생산성도 좋아지고 실업률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인과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만 그러면 이제 비판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재심은 1하고 4가 되겠죠. 재심은 1하고 재심은 4를 이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판에서 볼 때 여러분들 그냥 자 여기서 봐라. 재심은 1, 4 개입하지 말라는 거 잘못된 거다. 개입하니까 더 좋아지지 않냐. 그냥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이왕이면은 어떻게 해라? 재심문 1과 4를 분리시켜서 비판을 하도록. 분리시켜서 무슨 소리야? 재심문 1 비판하고 재심문 4 비판하고 따로따로 비판하라는 거야. 왜냐면은 걔네들 비판되는 지점이 두 개가 달라. 두 개가 왜? 두 재심문이 큰 논지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 역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역할하지 말라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큰 논지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다르단 말이야. 그 세부 사항을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분석적인 답안이 될 수가 있어. 재심문 1에서 해심은 뭡니까? 시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생적 질서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생적 질서는 뭘 의미했어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질서야. 조정되는 질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경제 공황이 일어났다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시장은 스스로 유지가 되질 않죠. 그지? 무절제한 투기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 보면은 과잉 생산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을 때 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경제 공황이 일어나서 공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이렇게 하락하고 실업률은 이렇게 급증하게 되는 것. 이것은 시장이 어떻게 된다? 스스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고 나서부터 실업률도 떨어지고 공업 생산성도 이제 다시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 따라서 어떻다? 정부가 개입해야지 시장이 조정되는 겁니다. 스스로 조정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을 이제 비판할 수 있고, 재심문 4를 보면은 재심문 4에서는 이제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반민주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빈곤 탈출.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한 반민주적이고 오히려 이거하고 대비해서 세계화를 이제 옹호하고 있단 말이야.
개입하지 말라는. 근데 이걸 개입을 이제 하지 않으면은 경제적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고 개인의 발전 기회가 자유와 발전의 기회가 증대되고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도 더 강화될 수 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경제가 이제 하강을 하고 불황이 오게 되면은 경제적 빈곤이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적 빈곤을 오히려 일으키고 있는 거지. 경제적 빈곤을 일으키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일자리를 잃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의 발전 기회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빈곤해지니까 개인의 발전 기회는 오히려 축소되겠죠. 그지? 경제적인 자유 측면에서 훨씬 더 구속되어 있는 거야. 사람들이 부자유스러워지는 거야. 그리고 민주주의의 강화의 측면에서 볼 때도 민주주의가 약화될 수 있는 경우가 더 강하죠. 그 가능성이. 왜 그래? 예를 들어서 경제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누굴 욕할까? 정부를 욕하는 정부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금융위기가 일어났지. 금융위기가 일어나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이게 물론 그때 이제 실업자가 된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 근데 이제 그 정부가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책임을 이제 정부로 돌려서 금융위기 때 또 어떻게 했냐면은 월가를 점령하라라고 하는 시위를 합니다. 물론 월가를 규탄하는 거죠. 자신의 탐욕만 추구했던 그 이제 금융 투자 회사들 이런 데들 이제 규탄하는 건데 그런 시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정부에 대한 민주주의적인 정당성, 정부에 대해서 보냈던 지지를 철회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는 이제 민주주의의 가능성에서 볼 때 정당성의 측면에서 이제 당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해지게 될 경우에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요.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좀 여유로워질 때 정치에다 좀 더 관심을 갖고서 할 수가 있는 거지. 경제적인 빈곤 상태에 빠지면은 정치에 참여할 여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 일단 그래서 문제 2번은 이 정도에서 이제 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료 2를 갖고도 이제 비판은 가능합니다. 자료 2 갖고서도. 이제 자료 2에서는 딱 보면 뭐야, 이거 간단하죠, 이것도. 규제의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규제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연평균 성장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그치? 규제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는 강도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이 없을 때 아일랜드나 영국과 같이 연평균 성장률이 10% 이상 증가하는 거고 1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고 정부의 개입이 많은 그리스나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어떻다? 연평균 성장률이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독일이나 이제 뭐 네덜란드 같은 특이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특이한 사례도 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은 거야.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중심선을 이제 그어준 거죠. 삼포도로 돼 있을 때 이렇게 퍼져 있어야 살짝 퍼져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 이런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볼 때는 정부는 어떻습니까? 개입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갖고 비판하는 제시문은 무엇이 될까? 제시문 2하고 3이 되겠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내용은 제시문 2하고 3은 이제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약자의 권리 보호라고 하는 것,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제시문 2는 약자의 권리 보호죠. 가난한 자들, 약자의 그 약소국의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이익을 보호하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는 이제 외부성의 문제가 있었고 외부성 갖고 공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세 번째 그 제시문에서 또 근거로 들었던 거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근거로 들었던 것은 분배적 정의의 문제거든. 분배적 정의 이것도 이제 이거랑 사실은 같은 내용이야. 이런 경우는 이제 묶어서 비판을 해도 괜찮겠죠. 그지? 근데 얘네들을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어? 지금 이 그래프 자료 2에서 나타난 그래프를 보면은 규제의 강도가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이걸 바탕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요거 어때? 약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나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소위 자유주의자들의 논리로 볼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경제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이러지. 그지? 근데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장이 먼저 내가 분배할 게 있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파이를 키워야, 파이를 키우는 것은 성장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나눠갔느냐는 이제 분배의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파이를 키워서 이제 그것을 나눠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떻게 비판할 수 있어? 정부가 개입하면은 경제 성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다? 사실은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자산조차 형성하지 못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해야 나눌 것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제시문 2, 3은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볼 때는 이걸 비판할 때 차라리 요거 자료 1을 가지고 제시문 1하고 4를 비판하는 것이 제시문 1, 4를 비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